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카카오 없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이 주말 내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죠.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아주 참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중요한 분야의 독점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문을 열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겸임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원석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카오톡도 안 되고 카카오로 이용하는 많은 것들이 안 돼서 불편을 겪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는 크게 안 불편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성범 의원 솔직히 그랬죠? 아니요. 불편했어요? 아주 불편해죠. 저도 많이 카카오톡 잘 안 쓰시는 것 같던데. 많이 쓰죠. 불편했죠. 예. 아니 저희가 이 방송하려면 이 작가분들하고 카카오톡으로 주로 소통을 하는데 예. 물론 이제 일요일 저녁 때쯤 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소통은 됐습니다만 만약에 일요일 날 방송하고 이런 분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카카오로 택시도 잡고 그런 분들 요즘 많고 결제를 그걸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사실 가족 생일이 어제여가지고 선물 보내려고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해놓고 다 골라놨는데 예. 그게 이제 하려는 날에 먹통이 됐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정말 민망해서 제 그 가족한테 좀 사과하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 보상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대요. 이게 정신적 위자료도 못 받는데요. 카카오로 이렇게 선물 보내는 그렇게 거. 예. 그래서 예. 거기 안에 또 메시지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한 60자 글자 이내 글자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생각해놨다가 아무것도 못했죠. 예. 오고 가는 현금 속에 가족이 훨씬 그래서 돈독해지는 오프라인 결국 그래서 돌고 돌아 오프라인입니다. 선물 굳은 거 아닌가요? 정인환 교수는 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말에 그 일상의 멈춤이랄까 거의 휴대폰을 꺼놓은 경우도 네. 많고요.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 일반 시민들이 겪었던 정도의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게 공감할 수 있던 것은 역시 젊은층들 그다음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계가 걸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벌써 우리 사회도 이제 완전히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꼭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불편이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일종의 뭐 디지털 블랙아웃 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안 돼가지고 불편한 거 별로 못 느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 사람 완전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닌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했고 이 정도를 국가의 이제 재난까지도 보는데 사실 카카오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이 됐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독과점 문제도 좀 짚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다뤄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려드릴 거 있지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두 분 골라서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무에서 드리는 폼 클렌징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사 1번지 1주년 맞아서 저희가 오행시 공모하고 있는데요. 두 분 선정해서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여행권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발표할 텐데요. 최우수상 2분 하고 또 우수 오행시 20분을 뽑아서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드리는 기능성 치약 칫솔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취합을 잘하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후보작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보랭몰님이 올린 건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한번 운 좀 띄워주십시오. 시 빨리빨리 해야지 정기남 교수가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시 시사 1번지에서 1주년 기념 오행시 상품을 걸었다. 사 사심 없이 임하려 하지만
1. 1등 상품이 자꾸 눈에 밟힌다. 번. 시부모님 보내드리고 싶은데 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미치겠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지. 지금 나 떨고 있나? 요거는 오행시보다 예. 오행수필에 가깝습니다. 길어. 길어도 아주 참 예, 참신하지 예. 않습니까? 예, 참신합니다. 네. 시사 1분지 오행시 꼭 상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일단 후보자 올라갑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뽕새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6만 7천이네요. 모두 한 명씩 더 구독시켜서 10만으로 1주년 축하드리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일주일 남았는데 3만 3천이 일주일 사이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이 그럼요. 예. 9회 말의 기적은 야구에게 통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근데 이런 걸 잘 안 해봤고 이런 얘기 하려면 좀 쑥스럽긴 해요. 예, 자 카카오톡 얘기해 보죠. 아스팔트 마도로스님이요. 카카오 메신저가 아니라 배신저입니다. 자, 정일환 교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공기업,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왜 국영기업이냐? 이게 정말 자본이 일단 많이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통신이라든지 교통, 뭐 도로, 우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영기업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국가 기관 통신망에 돼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국영기업이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예. 것을 다 국영기업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회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또 중요한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은 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 또 국가의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수많은 그 이득을 올리고 있고 또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공적 책임을 좀 지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가 그동안 쭉 제기돼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민 기업인 만큼 거기에 따르는 공적 책임감이 또 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좀 노출된 건데 카카오 등 이런 대형 그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정말 1차적으로는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또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예. 보여집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사실 또 예견된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2008년도에 그 KT 아현지사인가요?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통신 재난 이런 방지 관리 대상에 이런 그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지나치게 시장 거래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또 큰 사태를 맞이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는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카카오도 한 일주일 전인가요? 또 잠깐 이렇게 좀 장애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 있을 때 들여다봐야 되는데 독과점 문제를 짚어보기 이전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비를 했느냐 이 부분을 사실 좀 따져봐야죠. 박원석 의원. 예. 사실 지난 12년 동안 이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가 얼마나 사업을 확장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뭐 거기에 비해서 과연 책임 있는 대기업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만하죠. 저는 이제 카카오의 선의도 문제지만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통신망은 아니고 이제 통신망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인터넷 시대는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이커머스 영역 혹은 금융 영역까지 아주 광대한 그런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사전에 얘기를 나눌 때 계열사 얘기가 나왔는데 뭐 13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음 카카오 그룹의 매출이 6조 1천억 원 정도 됐고 6천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어요. 이렇게 이제 국민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면 그에 대해서 또 사업 규모가 커지면은 마땅한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간 통신망을 운영하는 KT나 SKT나 이런 통신 사업자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그런 규제를 비교해 보면 통신 사업자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요금부터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플랫폼은 이게 이른바 이제 혁신 비즈니스라는 그런 이 명목하에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사회의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합당한 규제가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업이 커지고 이 비즈니스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의 그런 투자를 했느냐.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그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이 회복 탄력성을 그 즉시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글로벌 12개 사업 권역에 전부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또 그 로컬에서 또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두는 식으로 2중 3중의 안전망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안산의 그 한양대 캠퍼스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듀얼 데이터 센터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번에 그 SK CNC의 사고로 인해서 네이버도 타격을 입었는데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마침 뭐 국감에서 그 증인으로 소환을 한다니까 충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용우님, 백업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듯 싶고 평소 시설 관리도 하청업체에만 맡기고 관심을 안 두니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마케팅 비용의 1%만 보안과 설비 유지 관리에 투자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부산 이데이, 이분 아주 아이디 잘 만드셨네요. 부산 이데이라고 쓰셨는데 부산이데이 이게 되는 거죠. 카톡 무료로 사용한 대가가 너무 컸어요. 이런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최수영 컨설턴트 우리가 카카오톡 돈 안 내고 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해서 카카오가 대기업이 됐는데 무료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큰 소리를 막 내기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KT 같은 데를 우리가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그러고 이런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우리가 부가 통신 사업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개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기간 통신 사업자는 말 그대로 기간망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가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시하지 공익성은 별로 좀 떨어진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 민간 정보 보호가 오히려 새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2020년에 이 법을 사실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예견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 저장 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도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서 책임을 또 묻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법안에 이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고 지금 새로운 국회에서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정보통신 분야의 장점이 뭡니까?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획일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다양한 지속 가능한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게 그게 목적이고 그게 지금 현상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대체제가 없는 획일성에 살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정보통신 분야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망했겠습니까? 저는 다양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거나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계열사를 분사하는 방법이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기업으로 출발한 데가 왜 136개까지 갔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말하자면 스타트업처럼 사내에서 키웠다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된 분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고 또 다른 기업도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인수합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나가니까 136개까지 된 건데 예.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정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디지털 재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어느 신문의 제목이 카카오 뚝 이렇게 예, 했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까 하이니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정한 재난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징후들이 있다. 하이니 법칙인데 저는 이미 몇 번 왔어요. 근데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썼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유료화할까 그런 걱정이 된다 하는 분도 계셨고요. 대장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택시 기사인데요. 카카오 일만 하다 보니까 주말에 놀았어요. 10% 수수료 내고 일하고 있는데 이틀 일 못한 거 카카오한테 보상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좀 서로 상식으로 공유 뭐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카카오의 전산실에서 불어난 건 아니고 임대에 들어가 있는 뭐 SK의 데이터 센터 지하실에서 전산실이 아니고 전기실에서 불이 난 거라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진짜 자연 발화냐 아니면 누가 뭐 일부에서 의심하는 대로 뭐가 있는 거냐 이런 대목은 화인을 원인 규명이 될 테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나오고 말씀하신 피해 보상 문제는 뒤따르겠죠. 제 눈에 띄는 대목은 얘들은 이 친구들이 카카오가 미안합니다만 그냥 뭐 무료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열렸다. 돈을 많이 벌었다. 계열사가 많다. 그래서 견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도 오히려 정부에서도 좀 너무 활용을 많이 한 거잖아요. 민간 여기에 우리가 백신 접종도 저도 이거 뭐 다 국민 비서인가 그걸로 받았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도 보니까 세금도 다 이걸로 내더라고요. 카카오페이로 내고. 그러니까 어디 언론에 보니까 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에서 16개 행정기관이 민원 서비스를 다 카카오톡을 활용한다 그래요. 정부하고 무슨 계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돈을 좀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지원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거의 카톡 메신저 기능이 정부의 기능을 행정기관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처럼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게 의존하게끔 만들었던 정부가 만들어 놓고는 뭐 이렇게 와서 지금 와서 또 책임을 묻기도 뭐 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좀 대체 수단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신성범 의원 이제 대체 수단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 사보타지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적대적 누군지 모르는 적대적 세력에 의한 이런 거였다면 큰 문제죠 이거는. 과기부 진짜. 장관 현장에 가고 안 또 국회에서도 찾아갔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마 토요일에 이 먹통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토일 대책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독과점 문제로 일단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 지금 배웅기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저 문제가 자유시장 만능주의자 내지는 시장 자유론자에 치우쳐 있는 걸 있던 것으로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보자면 거리를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이템이 거리라 그럴까 자신을 잘 잡은 거예요.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 자 공정거래에서 나올 테고 또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문회 지금 국정감사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독과점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방법이 뭐냐. 정부에서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박원석 의원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가의 인허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상태에서 독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가 저렇게 이제 독점을 강화해 가는 거는 모노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력이 높아진 거죠. 시장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규제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저런 메신저 같은 사업을 무슨 인허가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 지나치게 이게 비대화되고 다각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합당할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이 큰 저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관리 의무를 부과할 건가. 지금은 사실은 관리 의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중요한 어떤 데이터나 서버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한 부실이 발생한 거고, 이번에 그게 노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최수영 교수님께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안 된 맥락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규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 독과점 차원에서 문제를 보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제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라고 보고, 이런 메신저 서비스 같은 거를 뭐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업의 인허가 대상으로 두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 이제 그런 수준에서의 저는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그 검토는, 그걸 해소할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 결국에 이미 이제 시장 진입에 일정한 문턱이나 장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후발 사업자들이 그런 걸 넘어서서 더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게 자칫 그게 또 다른 문턱을 쌓는 방식이라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대체 이제 텔레그램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만 해도 주말에 보니까 한 명 뭐 일주일에 한두 명 늘던 게 열댓 명이 확 늘어버렸고, 실제 구글에서 그 다운받는 그 마켓이 이제 트래픽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획일성보다는 좀 다양성을 중시하려면 여기에 유사한 그런 어떤 대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확산시켜내고 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죠. 이것도 또 창의와 혁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다시 독과점 문제로 돌아가서 정기람 교수. 네. 카카오가 독과점 기업이 됐지만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독과점 문제로 들여다본다든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그거 저 공익성이 크고 또 공공성 이런 거 생각해서 국가가 해. 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독과점이라고 하는 관점, 독과점 해소에 필요한 어떤 것들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그동안은 사실은 최소한의 규제도 다 완화하겠다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될 게, 이미 국민기업 수준만큼의 어떤 그 기업이 커져버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기업에게 부과해야 될 공적 책임감을 어떻게 우리가 부여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접근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데 그것이 시장 속에서 독점 정책이 나타난다면 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는 차원에서 손볼 일이지, 자칫 이걸 독과점 문제로만 보기 시작하면요, 민간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꼭 검찰의 이 뭐 잣대를 들이대는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이를테면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안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규제 부분들을 좀 더 확실히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수반돼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요, 벌써 기재부가 유야무야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과 인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화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뭔가 또 공적 책임을 부과할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이 문제에 대응하는 여야도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감에 그러면 김범수 의장을 불러서 좀 따져보자, 뭐 증인 채택을 얘기하니까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합의가 안 됐다, 꼭 의장이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그 온도차가 있는데, 신성범 의원, 국민들이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논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래주고 또 대안을 마련해주고 하면서
독과점으로 막 이렇게 그 치닫는 부분은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이럴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수준이 저는 높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래 맞아 문제는 독과점이었어. 쟤들 괜히 이렇게 갈 정도의 사회는 넘어섰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자유시장 경쟁을 근본으로 해놓고 뭐가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뭐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이게 왜 자유 경쟁에서 당신들이 이긴 승자임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는지는 살펴본다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고 국회에서는 우리가 왜 제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최수영 컨설팅 이야기한 그 법안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게 기업의 자율성을 창의력을 보장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양식자처럼 못 나가도록 바깥으로 더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없는지 이런 점을 국회에서는 고민해주고 이게 딱 나뉘어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과학기술부가 주도해서 뭐 방송통신 무슨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이 대책을 주도한다? 이거는 저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게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게 창의의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하자면은 그 덜 익은 계란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감 증인 채택 문제도요. 저는 그 책임 있는 오너가 그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요. 최소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실무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 정치의 역할을 좀 스스로 좁히는 거다.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어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또 SK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요. 어떤 본인들이 그 사업자의 어떤 지금 처한 현실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국민적 이해도 구하고 또 그것이 정치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이런 어떤 하나의 계기로 삼을 때만이 그나마 우리가 이번 사태로부터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총수들을 부르자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냥 뭐 CEO를 부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카카오의 문제는 총수를 불러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이버나 뭐 SK CNC를 총수까지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가 이렇게 덩치는 커진 데 반해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였고 이건 결국에는 최고 의사결정 책임자의 그런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네. 김범수 의장 불러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사태 짚어봤습니다.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